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점검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문정원입니다. 자,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똑똑한 전략까지 챙기시려면 저희 방송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 막판까지 함께 하시면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외국인과 이 기관이 이끄는 시장의 추세를 점검하고 개인 투자자 방향성을 알아보는 수구 불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화진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이 시각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어떤 수급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1위부터 5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에 오른 대한전선은요, 6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피 시장 쪽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오늘 좀 좋은 흐름 받고 있죠. 반도체주, K칩스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호재가 좀 있는데요. 삼성전자 오늘의 강세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한화생명도 오늘 4거래일 만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외국인들의 힘인 것 같고요. 자, 4위에 오른 현대 로템은 이 K2 전차 수출 주력이 되고 있죠. 현재 방산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있다라는 이런 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위에는 남선 알미늄, 어제장 잠시 좀 알미늄 관련주들 좀 살펴봤었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세 5위로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네요.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상위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알텍 가장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북 경협 관련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에너지 관련주 지앤원 에너지도 오늘 2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우 하이텍도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 종목 중에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웰캠텍도 4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 5거래일 만에 반등세를 보인 조강, ILI까지 오늘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상황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순매수 상위에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는데 오늘 또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1분기 후 실적 개선 기대감에 좀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주시죠.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좀 외국인 수급에서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IT 같은 경우는 1월 달부터 거의 꾸준하게 외국인 수급이 많이 나왔다가 이제 2월 달부터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수요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많이 좀 1월 달 대비해서 좀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일단 재고율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주기가 이제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다라는 좀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5월 달에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가 양산 체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DDR5 관련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런 완성형 모델에 대한 부분들이 서브용 쪽에 좀 업황 회복이 좀 개선될지 여부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물론 오늘 챗 GPT 4.0이 나오게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TSMC 같은 경우는 이런 챗 GPT 관련된 수요 업황 회복으로 인해서 반도체 굉장히 주문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부분의 반도체 사이클상 대부분 주가는 대략 6개월 정도 선반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최근에 갤럭시 S23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괜찮은 시장에 대한 반응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GPT 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관련된 반도체 수요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좀 살아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미중 좀 어느 정도 갈등 이슈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 좀 이슈가 계속 어느 정도 시장을 조금 지지부진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주가가 최근에 6만 5천 원 선에서 6만 원이 좀 어제 깨졌죠. 이제 깨지는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 가격대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CPI 훈풍에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삼성전자에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좀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나도 과연 이 외국인들 따라서 삼성전자를 매수해도 좋을지 좀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사실 지난 한 3월 초쯤에 이미 한번 대대가 났습니다. 또 대대가 났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기술적 차트 입장에서는 썩 좋은 흐름은 아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사람은 일단 단기간으로 이제 투자하는 사람은 대부분 없을 거라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업황 자체가 좀 회복이 결국에는 지난 1분기 콩쿨 때 나왔던 SK 하이닉스 부회장이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냥 챗GPT로 인한 AI 관련 이슈로 인해서 생각보다 이런 수요가 파급적으로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만큼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관련 채굴 이슈로 인해서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런 반도체 업황 자체가 빠르게 크게 회복이 됐던 것을 일단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대부분의 AI 관련 사업을 이제 진출을 하는 만큼 반도체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좋아질 수 있다. 다만 이런 리스크 차이가 물론 TSMC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다 그러게 되면은 삼성전자 좀 힘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도 좀 업황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이런 관련 비메모리 쪽도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시장을 얼마만큼 늘려갈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분할해서 매수해 가자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7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 선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조금씩 분할로 매수 포인트 잡아가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5천 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외국인들이 또 코스닥 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성우 하이텍인데요. 뭐 운송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한 부품 관련주들 뭐 이런 좀 같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이슈로 좀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을까요? 올해 초부터 아니면 작년 말부터 이제 꾸준하게 이제 전기차 사업을 진출한다, 뭐 아니면은 이런 변환한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크게 좀 관심을 이제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성우 하이텍도 이제 기존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 관련된 차체 부품을 이제 부품을 제공하는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최근에도 이제 폭스바겐이나 BMW 아니면 미국 쪽에 있는 GM 쪽에 이제 매출차를 다변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시장이 크게 좀 화두가 되고 있죠. 이제 화신 같은 경우도 사실 그동안 이런 부품 관련주들은 이제 워낙 이제 현대모비스가 대부분 100% 거의 가깝게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중소형 사실 부품사들이 사실 좀 크게 성장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점점 열리게 되면서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타이트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이나 화신이나 SA나 이런 관련 전기차 부품 회사들이 어느 정도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좀 시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배터리 이제 케이스를 일단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전기차 관련된 수요가 이제 차체 경량화 쪽으로 계속 기울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좀 집중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 매출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측면에 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그룹의 호재에 외국인들이 성우 하이텍에도 좀 매수세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될까요?
사실 최근에 좀 많이 급등을 했죠. 이제 분명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북미 시장의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서서히 좀 다가왔습니다.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아니면은 삼성 SDI나 SK온이나 대부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캐파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도 대략 2024,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자동차 생산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캐파가 생산된다는 거는 자동차 부품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 단계 좀 빨리 좀 움직일 수 있고 그 계약을 맺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년 이제 후반기쯤에는 좀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어느 정도 조금 빨리 올라왔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한 번에 좀 매수한 측면이기보다는 좀 분할적인 매수를 좀 제가 봤을 때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1차 목표가는 8,500원, 일단 손절가는 5,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지만은 일단은 성장하는 것과 이제 주가의 움직임은 충분히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거는 충분히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성우 하이텍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라 이렇게 강조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8,500원, 손절가 5,5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향후 차익 실현 매물에도 좀 대비하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 오늘 어떤 종목들에 좀 집중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이 1위에 올렸는데요. 최근 SVB 사태 진정세에 은행주들이 오늘장도 반등을 하면서 KB금융까지도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건설은 5거래 연속 기관이 순매수를 조금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외인들도 함께 매수세 동참한 종목이기도 하죠. 3위에 오른 TCC 스틸도 오늘 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는 현대차그룹 지난해 매출 세계 3위 달성 속 기아도 상승 동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세에 좀 들어와 줬고요.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 내에서도 삼성중공업에 조금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 기관이 집중하고 있는 매수 상위 종목 1위에는 비올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138%나 급등한 종목이기도 하죠. 2위 나노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나노팀은 2차 전지 강세에 오늘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3위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좀 이름 좀 돋보이고 있고요. 성우 하이텍 앞서 이제 외국인들도 좀 집중했었던 종목이죠. 오늘 현대차그룹의 호재에 동반 좀 상승세 보이면서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위에 원택까지도 이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현대차그룹 글로벌 빅3에 들었다는 이런 호재 가득 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현대차그룹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굳건히 한 것 같습니다. 특히 기아의 이 주가 상승세가 좀 돋보이는데 자, 이 현대차 대비 좀 주가의 상승세에 많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아의 이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배경은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일단은 어제 이제 이브9이 이제 출시가 나오게 되면서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유럽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유럽이나 인도나 이제 북미 시장이 일단 큰 만큼 이제 큰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경기가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다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이제 북미 시장이겠죠. 전기차 시장에서 북미 시장에서 얼마만큼 빠르게 치고 올라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을 보이고 있고, 물론 여러 지구 자동차, 전기차들 같은 경우가 계속 단가 인하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 현대차 그룹만큼 아직까지 인하를 하고 있지 않고, 최근에 기아 콩콜에서도 이제 이런 반응은 이제 그대로였습니다. 당분간은 가격 인하를 할 생각은 없다. 그만큼 뭐 인센티브 조절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매출을 성장을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한 만큼 그만큼 자신감 있는 태도를 일단 보였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사실 기아 같은 경우는 예전에 10만 원 근처까지 갔던 이유가 좀 F카 이슈로 이제 많이 갔었던 부분이 있죠. 사실 실적은 꾸준하게 잘 나왔고 그만큼
그 반도체 공급 이슈로 인해서 그만큼 자동차 생산 캐파가 자체가 많이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잘 나왔다는 측면인데, 근데 오히려 주가는 안 좋았다는 측면에서 시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좀 저평가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조만간 미국 IRA 법안이 다시 한번 또 나올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뭐 조지아 공장이 대략 한 2024년 정도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 가동이 나오게 된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그때부터는 더 이상의 리스크 악재가 아니라 일단 경쟁사 대비해서 죄송합니다. 대비해서 우수한 좀 자동차 경기에서 이겨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아의 EV9 디자인이 공개되면서 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현대차 그룹의 호재도 같이 동반으로 상승세에 좀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이 현재 기아에 이렇게 집중하는 만큼 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함께 매수세 동참해도 될지 이 여부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부분 오늘 또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상 좋았죠. 매크로 이슈보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가는 종목 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아도 이제 보유하신 분은 계속 보유해도 될 것 같고, 신규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분할적인 매수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 F카 이슈를 뺐을 때 오늘 주가에 대한 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제가 목표가 9만 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중고차 시장에 대한 진입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그만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고차 라인까지 EV9 같은 경우도 대략 2분기부터 이제 생산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아도 이제 EV9을 통한 성장에 대한 동력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추가 상승이 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9만 원 목표가 손절가 7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목표가 9만 원, 손절가 7만 5천 원으로 기아 이렇게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기관 투자자분들이 이 좀 코스닥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종목도 있기 마련인데요. 바로 나노팀입니다. 새내기주로도 좀 꼽히고 있는데 오늘 나노팀에 좀 주목한 모습이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했을지 궁금한데요. 사실 그동안 뭐 2차 전지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전기차 시장 자체는 좀 기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도 나왔던 리포트 중에서도 뭐 실리콘 온극재나 동박이나 그리고 나노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 중에서도 열 관리 쪽에 이제 소재로 이제 공급을 하는 회사로서 실제로 독보적인 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최근에 배터리 관련해서 폭발 이슈나 이런 관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로 할 수 있는 나노팀의 기술로 좀 시장에서 좀 굉장히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양극재, 음극재 관련 이슈들은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좀 이슈였고 성장하는 이슈는 맞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자동차가 좀 더 고성능에 대한 자동차가 수요가 계속 나오기 위해서라면 나노팀이나 대주전자 재료나 동화기업과 같은 뭐 전해질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열관리 소재, 결국 제일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이런 회사들에 대한 주목도가 추후에 굉장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내기주였던 나노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상장 첫날이었습니다. 따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장중 한때 또 상한가 진입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현재는 17%까지 좀 밀리는 모습,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이지만 지금 현재 이 종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좀 들어와도 좋을지도 궁금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좀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원래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굉장히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사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보다는 이제 조금씩 이제 진입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와 손절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변동성이 유의하되 전 트레이딩 이제 상으로에 대한 접근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나노팀 아무래도 좀 새내기주 상장 첫날이다 보니까 관망세를 조금 유지하시면서 조금씩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이제 뭐 외인과 기관들이 집중하고 있는 종목 이렇게 알아봐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뭐 성우 하이텍이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이런 이슈도 있지만 현대차그룹 호재로 좀 움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현대차그룹 호재가 없었더라면 오늘 성우하이텍과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임이 지금보다는 조금은 좀 더뎠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인터배터리가 지금 코엑스에서 일단 열리고 있는 만큼 2차 전지 관련 소재들도 지금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진출을 한다는 얘기도 서서히 나오고 있고, 그만큼 성우 하이텍도 전기차 부품사로 일단 변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하나의 외형 성장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오늘 빠지네 오르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이 회사가 변하고 있는지 여부가 제가 봤을 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EV9 자체가 이제 현대차와 좀 달리 차별점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좀 선점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성우 하이텍과 기아 개별 이슈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장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 이제 나노팀이 오늘 상장했다는 마음 좀 정정해 드리고요. 상장 첫날 이미 따상을 기록했고 오늘도 상한가를 좀 진입했고 현재는 10%대 거의 20% 가까운 상승률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상장 첫날에 따상을 기록하는 이런 경우 새내기주들은 대부분 상장 첫날에 따상을 하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가 좀 많이 밀립니다. 그런데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폭이 굉장한데요. 이 좀 새내기주들 접근하실 때 조금 유의할 점은 또 따로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지금 전기차 자체가 그동안 많이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좀 쇼커블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이제 대장주였던 이제 에코프로나 그 에코프로 비행 관련 그룹주 자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만약에 큰 폭으로 많이 빠지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업황 자체가 조금 어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좀 유의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종목별 차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기대가 굉장히 큰지를 좀 여부를 체크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 업황 자체를 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내기주 관련해서도 이런 조언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앞서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 체크해봤다면요. 이 장 마감을 앞두는 시점, 이 오늘의 매매일지의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리는 찬스 종가 매팅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요. 영엘 리서치 최진욱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나와 주셨습니다. 장 막판까지 저와 함께 그리고 장 이후에도 같이 이제 내일장 전략 좀 짜주실 것 같은데
자, 이제 장 막판까지는요, 한 10여 분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 장은요, 이 뉴욕발 호재로 좀 커플링 현상을 나타내면서 좀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양 시장이 좀 어제의 하락분을 조금 만회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죠. 자, 이제 마지막 승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종가 베팅 종목 한번 공개하기 전에요. 어떤 게 있을지 힌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힌트는요. 자체 개발 AI 원천 기술을 보유한 이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자체 개발이라는 것도 조금 눈여겨봐지는데 여기에 AI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네네. 천하무적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에 또 굉장히 또 유명했던 산업이 또 메타버스 쪽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AI가 연결고리가 되게 되면 또 메타버스 쪽으로 우리가 또 가상 쪽으로도 AI에 대한 좀 원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AI 테마들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골고루 상승해지는 모습은 전형적인 좀 테마주 성격을 좀 많이 띄었었는데 네. 이제는 이제 AI 같은 경우 테마주라고 좀 보기가 다소 이제 어렵죠. 네. 대기업에서도 전부 다 지금 뛰어들고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고 쉽게 말하면 이제는 테마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좀 실버 시대에 좀 접어들면서 네. 결국에는 인원 고용 부분들이 있어서 대기업 측면에서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AI 도입도 좀 시급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에 결국에는 실적으로 바로 기업이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테마로만 올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네. 확실하게 실적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AI 특화된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너무나 궁금합니다. 좀 종목들이 많거든요, AI 네네네. 관련해서는. 네네.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지금 AI 하게 되면 셀바스 AI도 좀 많이 그렇죠. 관심을 많이 가지죠, 개인들이.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솔트룩스를 좀 가지고 왔어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보기엔 타점도 굉장히 높은 타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점에서 올라간 부분대까지 보게 되면은 수익률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개인들이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부담감이 안겨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AI가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들은 모멘텀이 없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재료 측면 그리고 기업이 실적으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원천 기술 부분들이 기업 측면에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의 재료가 이제 시장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네. 최근에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챗봇 관련해서도 구글 쪽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었던 부분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챗봇 사업까지도 대기업 측면에서 계속 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들어 주가가 기대감이 좀 실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으로 바로 기업이 네. 흡수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이연 흡수 관계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다고 하게 되면 지금의 구간도 충분히 저는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때 그리고 개인들이 오히려 지금 공포 심리에 좀 투매를 물량을 내뱉을 때 네. 오히려 이럴 때 저는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도 저는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AI가 이제는 테마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앞서 네네네. 말씀해 주시면서 이 테마성보다는 실적으로 좀 이어지는 AI 종목과 기업들에 좀 집중하자 말씀하시면서 솔트룩스를 이렇게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이 현재 AI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기업들도 뛰어 있고요. 네네. 챗봇 시장도 어느 정도 조금 넓혀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솔트룩스 이렇게 가져와 주셨는데 현재도 이 주가 보시면요. 5%대 좀 급등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 외국인들도 3만 주 대량 순매수세 네네네.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장 이렇게 상승 여력을 조금 가지고 가는 이유가 외국인들의 매수세만인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오늘 장 초반에 좀 AI가 좀 버텼던 이유는 네. 삼성전자가 오늘 주주총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주주총회에서 오히려 지금 AI 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 부분들이 나올까 봐서 좀 저점을 지켜줬던 부분들인데 네. 지금 오히려 좀 주총에서는 뭐 별다른 이야기는 딱히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AI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산업군 자체적인 펀더멘탈을 보고 외국인이 좀 투자를 하는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좀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네. 환율도 지금 안정적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여전히 다시금 좀 저가 매수세를 우리가 지금 심리로 지금 유입을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 측면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구간이 조금 더 저점은 지켜주면서 오히려 한 4%대 지금 상승 여력을 좀 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은 네.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급등했다가 또 사그라드는 그런 테마성 네네네. 장세가 아니고 또 그런 종목과 또 섹터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AI 산업이 현재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과 함께 좀 집중하고 네네.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더욱더 좀 집중을 한다면 좀 언급을 계속한다면 AI 시장이 더 캐파가 좀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네. 삼성전자는 이제 AI 시장에서 어느 부분에서 또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사용을 할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삼성전자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가전 쪽 그리고 제품 쪽에 대한 특화 부분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솔루션이라 해가지고 핸드폰에 대한 부분들 수요도 지금 증가를 해주고 있죠. 네네. 근데 결국에는 이 모바일 안에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원천 기술 자체도 우리가 지금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AI 쪽에 대한 데이터 분석 베이스, 그러니까 빅데이터 부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결국에는 AI입니다.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원천적인 좀 빅데이터 부분들을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또 전자기기 쪽으로도 지금 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헤드셋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드셋도 우리가 좀 AI 기술력을 응용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뭐 이제 사람이 쉽게 말해서 말만으로도 좀 음악을 틀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 AI랑 좀 연결고리를 좀 맞대어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세탁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세탁기는 손으로 직접 이렇게 상용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용을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로봇이 진행을 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로봇 안에 핵심적인 좀 메모리 칩이 들어가겠죠. 그 메모리 칩 안에는 AI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탁을 하고 나서 탈수로 들어갈 때도 우리가 이제 일일이 다 빼서 뭐 건조대에 넣는다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네네.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로봇이 직접 뭐 팔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부분들이죠. 진짜 편리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AI가 지금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네. 거기에 뒤따라서 로봇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가 지금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 조금 초기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처럼 대형사가 이렇게 집중하는 만큼 AI 시장 캐파도 늘어날 거고 더욱더 견고해질 것 네네네.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좀 가져오신 종목 솔트룩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개발 AI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업군 자체가 AI에 특화된 이런 기업일까요? 지금 이제 자회사들 같은 경우가 플루닛 스튜디오라고 또 있어요. 플루닛 스튜디오 같은 경우 메타버스 쪽에 대한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플루닛 워크센터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통상적으로 ARS 서비스라고 하죠. 상담원들이 네네. 이제 통화를 해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게 되면 대기업군들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9시부터 6시까지만 통화 상담 맞아요. 시간을 진행을 하고 네네. 그 이후로는 그 다음날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맞습니다. 부분들을 24시간 AI로 돌릴 수 있는 기술력을 솔트루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그렇죠. AI가 그에 맞는 대답 해석 부분들을 네. 결과치를 만족시키게끔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기업 측면에서는 상담 센터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6시 이후로 전화를 하려고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그렇죠. 겁니다. 왜냐면 네, 또 그렇죠. 퇴근 이후에 하시는 그렇죠. 분도 네네.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퇴근적인 부분들도 제한적으로 걸리다 보니까 네. 결국엔 24시간 돌린다는 것은 기업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이슈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원천적인 기술을 솔트루스가 가지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또 메타버스로 해가지고 아까 플루닛 스튜디오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 부분은 뭐냐? 우리가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이제 뭐 하나의 아바타를 가지고 이제 했던 게 메타버스이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AI를 통해서 우리가 뭐 원하는 옷이 됐든 원하는 배경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이제 조합을 해서 네. 사진 혹은 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원천적인 플루닛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네.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같은 부분들이 상용화가 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부분들을 결국에는 상용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두 개의 자회사 기술력이 지금 솔트루스가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일단 이 부분들이 저는 좀 모멘텀이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국이랑 미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12개 언어로 되어 있는 지금 글로벌 인지 검색 서비스까지도 상용화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사업성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에 의료기기랑 또 연결해서 셀바스 헬스케어
네.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결국에 네. 올라간 이유는 그겁니다. 단순 의료 기업에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AI 기반으로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기대감이 급등했던 부분들이지 실제적으로 지금 의료 쪽에 대한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 실적치는 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 그러면 기대감이 꺾이면은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솔트로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락이 고점에서 나왔다 해도 그렇게 많이 밀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아,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펀더메탈도 저는 좀 견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실적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와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AI 쪽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솔트로스 정도는 좀 눈여겨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광받고 있는 AI 업계에서도 솔트룩스를 좀 더 집중하시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상담센터 여기가 좀 솔깃했는데 네네네. 좀 불편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AI 플랫폼 사업도 확장 중에 있는 솔트룩스. 그렇다면 오늘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이제 솔트로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추세는 전혀 깨지지가 않았거든요. 네. 네, 우상향 기조는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에 이제 신고가를 찍었던 41,600원대 라인대를 보게 되면은 대금이 오히려 그 전보다 많이 터져주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지금 꽉 찬 양봉으로 밑꼬리를 달고 그 다음에 하락이 나와줬거든요. 지금 저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심리가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올려질 수 있는 힘적인 부분들을 저 양봉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눌림은 그간 상승에 대한 좀 쉬어가는 좀 가격 조정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 시초가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날에.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단기적으로 36,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좀 중장기로 본다고 하게 되면 저는 4만 원에서 5만 원대 밴드까지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구간에서도 좀 짧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전에 현재 좀 32,500원 달려가고 있는데. 네네네. 네. 앞전에 좀 기준을 잡아뒀던 봉이 좀 네. 들어와줬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하게 단기적으로 우상향을 계속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게 되면은 네. 31,000원을 이탈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1,000원을 좀 손절가로 좀 잡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가 배팅 시간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매수가를 종가에 좀 잡아봐도 좀 유효하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종가에도 담아봐도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 종가에도 좀 유효하시고요. 목표가는 36,500원 정도 네네네.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31,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어떻게 마감이 예상될지 동시호가 상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견조한 흐름입니다. 코스피 1.48%대 상승한 2,383선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닥도 3.1%나 급등 중에 있네요. 781선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어제와는 또 다른 행보입니다. 팀장님,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저는 솔직히 좀 어느 정도 예상은 했거든요. 이제 CPI 수치가 일단은 좀 예상치에 부합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CPI,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BVC 차트 자체가 지표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1년 주기로 해가지고 시장의 상승률 부분들을 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에서 이미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95%대권에 진입을 하고 하락을 먼저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선 상승할 때는 이미 지표에서는 하락으로 좀 끊겨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낙폭이 컸던 부분들인데 네. 일단 우리가 75% 미만에 있으면 바닥권이라고 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코스닥이랑 코스피 양시장이 한 73%권대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가 좀 부족은 하고 2%가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 시장에서 좀 CPI 부분들을 보고 나서 저는 시장이 그래도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와주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악재 부분들도 이미 뭐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네네네. 은행 파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개별적인 저는 좀 이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전에 2008년 리먼 사태처럼에 대한 좀 금융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좀 크게는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이미 미정부에서도 그 전에 있어서 미리 좀 제한적인 장치를 좀 걸어뒀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좀 개별적인 이슈.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은행주들이 미국에서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 전일 나와줬으면은 금융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악재 부분들을 좀 벗어났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네네.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3월 FOMC입니다. 맞습니다. 네, FOMC에서 지금 다음 주죠. 상황에서 네. 네네.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이 지금 은행 부분들의 이 이슈 자체가 저는 FOMC에서 좀 백스텝 부분들을 우리가 좀 시사할 수 있는 좀 가능성도 열어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백스텝이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때는 결국에는 지금 경기 침체 부분들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CPI도 계속 예상치에 부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단순히 개별 악재 부분들이 거의 다 시장에 담겨졌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내려왔던 부분들은 경기 침체, 긴축 부분들 이슈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들이 1분기 내에 완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뭐 지금 상황에서 악재가 정말로 예상치 못하는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계속 좀 우상향 기조는 살아 있을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CPI 호조에 반도체주가 조금 강세를 네네네. 보이면서 오늘 또 삼성전자처럼 대형주들도 좀 네네네. 좋게 웃음꽃을 피웠고요.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 은행 파산 여파에도 불구하고 이 미 당국의 좀 빠른 조치로 은행주들이 다시 좀 살아났습니다. 좀 급등세 40% 넘게 좀 급등하는 작은 은행들도 좀 봤는데 여기에 또 다음 주 FOMC를 앞두고서 좀 관망하는 자세도 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장 좀 급등세 이렇게 연출을 네네네. 해주는 게 어느 정도는 조금 좀 기쁘다가도요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일장 또 바로 빠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제가 보기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예상치 못하게 좀 급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역대 코스닥이랑 코스피 양시장 앞에서 하락 종목 수가 역대로 많았거든요. 그만큼 상승 종목이 거의 100종목 정도밖에 안 됐던 시장인데 일단 지금 SVB 이 이슈 때문에 어제 좀 빠졌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하루 네, 늦게 타격을 좀 받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루 늦게 타격을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전날의 개인들 같은 경우는 매수세를 엄청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은 지금 영향이 없는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은 오히려 매도세로 전환을 했었지만 개인은 엄청 많이 샀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이 어제 좀 굉장히 좀 많이 당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최근 들어 신용잔고가 18조까지 다시 또 올라왔더라고요. 신용잔고가 이렇게 18조까지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만약에 눌림이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각 종목별로 투매 물량 좀 더 나올 수 있는 게 반대매매 물량이죠. 반대매매 네, 그렇죠. 물량. 네. 반대매매 물량들이 출회가 분명히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서는. 그만큼 신용잔고가 너무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좀 이 부분만 염두한다고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시장은 상승 계속 유지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와 커플링 현상 보이면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이 우리 증시, 저희는 마감 이후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5일 수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이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지수는 살펴봤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돌아온 외국인들, 또 네네. 기관들도 좀 매수세 동참해주고 있었죠. 이 섹터별로도 좀 좋은 흐름 이어가는 종목들 앞서 살펴주신 것처럼 은행주도 견조했고요. 반도체주도 견조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FOMC 좀 앞두고 내일장 또 전략 업데이트도 또 해보는 시간 여러모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히든 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들을 오늘장, 내일장에 출연하시는 전문가님들께 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가장 중요하게 조금 집중할 만한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쭤봤더니 이 리오드 홀딩스의 김성훈 이사님께서는 미국의 금리 정책에 좀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간략하게 해주셨고요. 또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영호 원장님은 대세장의 시그널이 좀 내일장 펴져질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 CPI에 이어서 또 PPI 점검이 필수적이다. PPI가 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씀 좀 해주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 의견 좀 들어봤는데 오늘 팀장님께서는 좀 종합적으로 보셔서 좀 평가를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은 이제 금리 정책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PPI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대세장 시그널 부분들은 저는 지금은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죠. 이제 시그널 확인 부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같은 상승력을 좀 보고 한다고 하게 되면 좀 그런 시그널로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대세장 시그널은 아직까지 FOMC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FOMC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쉽사리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빠르게 좀 선택을 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제외하면요. 네. 오히려 지금 PPI 같은 경우도 CPI가 지금 예상치는 부합하지만 네. 반대로 지금 서비스업은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견조하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PPI가 또 어느 정도 시장을 조정을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FOMC까지는 좀 관망하는 추세도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네네. 아직은 대세장 좀 진입은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다 네네. 이런 말씀해 주셨고 CPI 좀 예상치 부합은 했지만 여전히 좀 뉴욕 시장은 그렇죠. 조금 견조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팀장님 내일장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강세 섹터나 뭐 종목이나 좀 네네. 떠오르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이제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좀 2차 전지 쪽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2차 전지. 네, 2차 전지가 지금 과매도 영역 구간이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오늘도 에코프로 비행 강세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저도 좀 네. 매도를 너무 빨리 해서 일단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네. 지금 2차 전지랑 리튬 관련해서는 지금 집중을 다시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리튬까지요? 네네, 네. 그 이슈는 결국엔 지금 EU 쪽에서 핵심 원자재법에 대한 법안 발의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래는 어제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 맞아요. 부분들인데 네. 16일로 연기가 됐거든요. 음. 그러면 지금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법안 발의 발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2차 전지랑 리튬 쪽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좀 살아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차 전지 리튬 쪽은 좀 바라봐 주셔도 네.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이제 내일장 좀 눈여겨볼 만한 강세 섹터를 2차 전지 관련주 좀 꼽아주셨는데 이 14일로 좀 예정이 됐었던 이 핵심 원자재법이 16일로 좀 밀려났습니다. 오늘이 15일이고요. 네. 또 하루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이게 당장 내일이 아니라 이틀 뒤 상황을 조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제 저희 시장은 약간 다른 이제 유럽이나 좀 미국 시장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네. 기대감이 좀 많이 움직이거든요. 기대감. 그렇죠. 기대감이 주가를 먼저 끌어올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추후에 재료가 오픈이 되고 나서 그 기대감을 이어간다면 더 가지만, 하지만 네, 기대감을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지 오류가 나온다. 네. 라고 하게 되면은 급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내일 지금 그래도 지금 2차 전지 업체들 그리고 대형차 업체들,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좀 발표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로 볼 때는 오히려 내일 좀 2차 전지 쪽이 좀 기대감에 일단은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좀 2차 전지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EU의 CRMA 이제 핵심 원자재법을 좀 앞두고 하루 먼저 좀 기대감에 네네. 조금 움직일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또 K칩스법이 조금 아, 화두였습니다. 이 K칩스법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향방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저는 K치스법에 관련해서는 정부에선 결국엔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뭐 어떤 시장이든 그렇든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결국엔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겠죠. 네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정부에서 K치스법에 대한 법안 발의 부분들은 기대감을 조성은 해놓은 상태죠.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또 이슈를 하나 내보냈던 게 지금 400조 원인가요? 네. 반도체 클러스터 시장을 어. 조성을 한다라는 이슈를 내보냈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역대 금액으로 또 400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엔 반도체 시장이 지금 어차피 경기 침체 부분으로 좀 밀려났던 부분들이지만 결국엔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좀 약간 집중을 좀 많이 하죠. 정부 같은 네, 경우도. 네. 그러면 결국엔 정부에도 대기업들이 그렇게 밀고 나가게 되면은 결국엔 그 법안이 있어가지고 기업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솔직히 걱정을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TSMC와 계속해서 좀 네네. 비교가 되고 있는 삼성전자지만 아무래도 반도체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좀 더욱더 집중하고 또 투자금을 더하고 있는 삼성전자 이야기까지 좀 말씀해 주셨고 이제 내일은 또 이제 PPI에 조금 반응을 할 시장인 것 같은데 네네. CPI가 좀 이렇게 예상치 부합하게 나왔죠. 네네. PPI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향방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이제 PPI가 제가 보기에는 예상치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기록치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좀 CPI랑 좀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좀
반대로 좀 움직여주는 경향이 심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서비스업은 굉장히 견조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소비자 물가는 내려가고 있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는 계속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빗대어 봤을 때는 PPI보다 CPI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였어요, 시장이. 네네. 그렇죠. 이제 PPI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안 떨어지고 견조하다는 것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게 예상치보다 너무 비껴나가는 상해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위아래 뭐 한 0.2, 3%대까지는 발표치가 나온다고 하게 돼도 네.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시장이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제 CPI 부분들보다 PPI는 오히려 좀 훨씬 더 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볼 때는 저는 오히려 PPI보다는 FOMC에 좀 더 주목을 시장이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지난 간밤에 발표됐던 CPI에 이어서 PPI까지 조금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PPI 주목도보다도 다음 주 FOMC를 좀 앞두고 여러분들 좀 준비하는 자세 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욱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장은요 좀 견조한 흐름 나타냈었는데요. 내일장도 저희 방송과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